네, 안녕하세요. 우공채 준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7급 공채, 또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선발, 민간교육 채용, 입법고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논리, 피셋 언어논리 전임 강사 이나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영상에서 만났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계획을 어떤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 좀 더 그 이야기를 좀 더 심화시켜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짝 여러분들이 어떤 맛보기로, 그래서 피셋 언어 논리를 단순하게 어떤 기출문제를 어떤 우리가 정답이나 해설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더 심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출문제를 외우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떤 출제기관에서 어떻게 피셋 언어 논리라는 것을 출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고 이런 거를 인식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기출문제 풀이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왜 틀렸을까에 대해서 사실 신경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면 나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풀이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그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면 똑같이 또 어려움을 겪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판단의 과정이라든지 문제 풀이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을 하는 어떤 기회로 삼으셔야 하고요. 물론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학원 강사가 그런 부분을 전달해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라도 또는 스터디를 할 때라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똑같이 문제를 하나 풀고 나서요.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하나 풀고 나서 같이 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떤 풀 때 여러분이 좀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정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해설이 궁금하시겠지만 정답을 도출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답을 도출하시는 것에 더불어서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러분 역시 어떤 링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역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은 1분 20초 정도만 드릴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분 20초 드릴 거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아마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시간 내에 문제를 푸셨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정답을 고르는데 너무 분명하게 이게 정답이잖아 라고 해서 바로 확정적으로 정답이 2번이거든요. 2번을 딱 고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확신이 들지 않아서 5번까지 다 읽고 나서도 상당히 찝찝한 상태로, 그렇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2번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다른 답을 선택하시거나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시거나 아예 답을 고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정답과 해설만 할 거라면 그런 강의는 되게 편하죠. 그런 강의들은 제가 하면 되죠. 그냥 정답 어디 있고요, 몇 번째 문단 몇째 줄에 뭐가 있고요 라고 설명하고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안녕 하면 이제 끝나는 강의가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리고 해설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가 어쨌든 왜 나는 정답을 도출하지 못했는지, 또는 판단 과정에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그렇게 활용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어 논리 기출문제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실제 체험하려고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우리 일치부합형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수능의 비문학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유형이고요.
본문도 여러분이 뭐 굉장히 생소한 어떤 뭐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문의 난이도도 여러분이 정말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다든지 뭐 생소한 이론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본문도 어렵지 않고 문제 유형도 굉장히 평이한데 일반적인데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면 왜 그랬을까라고, 정답을 도출하지 못했다면 또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진단 과정이 요구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하기 전에 자,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뭐 저를 봐주시고요. 질문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저를 봐주시고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뭔가요? 자, 다시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계속 답변하셔야 돼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을 보고 바로 답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이거잖아요, 선생님. 어떤 분들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뭐였더라? 뭐 기억나는 거는 주권도 있었고 민도 있었고 입법권도 있었고 집행권도 있었고 이렇게 어떤 몇 가지의 단어들은 떠오르긴 하지만 중심 내용 모르겠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자, 중심 내용을 도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문제의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자, 중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선택지를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중심 내용 이거였습니다. 주권이죠. 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첫 번째 문제예요. 사실 중심 내용은 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도 대표될 수 없다.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도 대표될 수 없다. 그래 나머지 부분들은요. 모두 다 이러한 어떤 필자의 주장을,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주장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필자가 어떤 예를 들고 역사적 사례를 들고 상수를 한 부분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답인 1번, 3번, 4번, 5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시면 민은 여기서 주권의 예로 나왔던 입법권 있죠. 민은 주권을 갖지 못했다라고 1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고대사회라는 부분이 들어있지만 3번에서 보면 민은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고 나오죠. 4번도요. 민은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5번도 민은 대표자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1번은 민의 어떤 주권이 양도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3번, 4번, 5번은 민은 모두 다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번만 입법권이든 집행권이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이 2번인 건 여러분이 알게 되셨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도출하고 나서 물론 이게 완벽하게 도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글의 중심 내용이 도출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던 반면에 어떤 분들은 중심 내용 꼭 도출할 필요가 있나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선택지를 보시다가 판단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다 하나씩 본문의 내용에서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또는 오답을 도출하시는 경우도 생겼을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문제풀이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중심 내용을 도출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구나가 진단이 되었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문제에서 선생님 저는요 중심 내용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글에서 중심 내용 도출이 안 됐어요 라고 해서 그런 진단이 결과적으로 내려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전자인 분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중심 내용 도출이라는 과정이 빠져있다라는 자가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인 분들은 독해 관련해서 독해력이 부족하다라는 자가진단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공부 방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피셋 언어 논리를 공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피셋 언어 논리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또 다른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하고 숙달함으로써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언어 논리를 공부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기출을 분석할 때 피셋 외에 참고하면 좋을 만한 타 기출이 있나요? 사실 뭐 기출 문제를 일단 우선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제 피셋이 도입된 지가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피셋 기출을 일단 우선적으로 심층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 5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 이제 7급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7급 문제도 보실 수 있겠고, 또 민간 영역 채용 문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두 문제 모두 다, 그러니까 서로 5급 공채, 7급 공채, 그다음에 민경채가 난이도는 다르지만 어떤 문제 풀이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단의 기준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모두 다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두 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전부 다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신의 문제를 일단 위주로 봐주시고요. 출제진이 겹치는 최신의 문제를 위주로 봐주시고, 필요하다면 이제 과거의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유사 기출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뭐 리트의 추리 논증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5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리트의 추리 논증을 분석하실 수도 있는데 출제의 경향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의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의 비문학도 일단 피셋을 공부하시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출제의 경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뭐 나쁠 것은 없죠. 나쁠 것은 없지만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 것은 피셋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고, 특히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시험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험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런 어떤 유사 기출 문제를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볼 때 반드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도출하는 게 시간이 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중심 내용을 되도록이면 도출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을 좀 많이들 이제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생님 어떤 문제는 중심 내용 도출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중심 내용 도출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어떤 피셋 언어 논리의 추세가 필자가 주장하는 논지 정도는 확실하게, 또는 핵심적인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단계에서부터 중심 내용을 되도록이면 도출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필자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논지는 인식하겠다. 또 이 글에서 핵심 개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누구가 나한테 물어봐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도 설명할 수 있겠다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뭔가 지문을 읽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독해 연습을 반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이 중심 내용을 도출해야지라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중심 내용이 도출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중심 내용을 도출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특수하게 별도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연습하시고 처음에 언어 놀이를 준비하시는 단계라면, 또 독해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모든 어떤 그런 논설문에 대해서는 핵심 주장을 다 자기가 캐치하겠다. 또 설명문의 경우더라도 어떤 핵심적인 개념에 대해서, 또는 이제 뭐 글의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글의 어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원자에 대한 어떤 글이다. 그러면 이제 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원자의 정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원자의 어떤 특징, 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뭐 원자의 뭐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에서 글의 흐름들을 장악하는 연습들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분명히 어떤 독해의 기반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선택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선택지 한두 가지에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봤을 때는 중심 내용을 도출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출 분석 외에 독해력 상승을 위해서 독해 연습을 별도로 해야 하는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독해 연습이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더 잘 아세요. 본인이 잘 아시는데 일단은 글을 읽는 속도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글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읽어도 글의 중심 내용이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 도출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독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언어 논리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언어 논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거든요.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은 상황 판단에서도 굉장히 관련성이 크고요. 자료 해석도 문장에 대한 어떤 해석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소화하고 자신이 어떤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뭐 기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어떤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독해는 사실 모든 어떤 언어 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험의 영역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어떤 시간의 면이든 아니면 이해의 면이든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독해 연습은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별도의 시간을 내서. 물론 어떤 분들은 저 시간이 없는데요. 뭐 제가 하루에 종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독해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풀 수 있는 문제의 수가 이미 제한이 돼버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압박이 너무 심하게 되고 사실 그건 이제 스킬을 여러분이 습득한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해 연습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